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나이가 부쩍 더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지금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끌리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찬란한 시간이 되는가? 즐겁고도 어려웠던 양육의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한테는 해방의 원년. 그래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해방의 원년으로 이제 또 다시 연령적으로는 또 다시 젊은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저를 아주 축켜 세우셨어요. 국내 최고의 여성 건강 전문가? 네. 최고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활동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는 제 뒤에 나오실 분들은 구체적인 어떤 이슈나 사례를 가지고 나오실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보다는 약간 앞에 오프닝 하는 의미로서 우리 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자,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지금 여기서 여자의 몸을 바라보는 것.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뭘까요? 몸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잡으시네요. 네, 몸이 뭘까요? 몸을 언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플 때. 또, 나 이럴 때 몸을 한번 생각해냈다. 밥 먹을 때? 왜요? 어느 분이셨죠? 네, 밥 먹을 때 왜요? 이 먹는 게 많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다 어디 가서 붙을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몸을 우리 각자가 머물고 있는 곳이다. 각자가 머물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례강 사업이 굉장히 그 강물을 만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흐르는 강물이 있고 막힌 강물이 있듯이 우리 몸도 정말 평화롭고 자유롭고 해방된 몸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억압되고 막힌 몸이 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은 여러분들의 삶과 세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세계와 지금 연관을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을 앞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냐면요, 그 자연 속에 또는 화분에 놓여있는 식물처럼 햇살도 잘 받고 적절한 습도, 온도를 잘해서 되도록이면, 한계는 있지만 우리 몸이라는 게 완전히 팽창하고 성장할 수만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 속에서 좀 더 잘 보살펴야 되겠다. 이게 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거꾸로 시간을 돌려보세요. 이제 뭐 20살 되신 분도 계실 거고 40살 되신 분도 계실 텐데, 내 생애에 있어서 몸은 어땠는가? 생각해보세요. 여성분들이 대다수지만 남성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한테는 제가 나이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던 몸, 그 다음에 공부 중간에 연구한다고 공장에서 제가 한 4개월을 일하면서 일했는데, 그 당시에 여름에 너무 더워서 일을 하다가 여기를 긁으면 스트레스가 패르게 났었어요. 머리를 감으면 아주 꾸정거리는 그런 몸,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하면서는 업무에 쫓겼던 몸, 임신 출산하고 양육했을 때 시간이 없었던 몸, 밤에 잠을 못 자는 몸, 그리고 늘 생각을 해보면 왜 나의 몸은 내가 원하는 바를 하도록 잘 기능하지 않는가, 뭐 이런 것이 제 인생에 가졌던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떤 몸이 생각나세요? 말씀 안 하시니까 일단 넘어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나왔죠? 근데 이제 보통 이 여성의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남성은 빨리 죽는데 여성은 오래 살잖아. 우리가 왜 여성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실제 오래 살거든요. 70년부터 2011년까지 이게 남자하고 이게 여자인데 오래 살아요. 네. 그래서 여성 건강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걸 보면 여기 보시죠. 여성이 오래 살기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될까요? 40대 보시면 남성은 39년을 앞으로 살 수 있고 10년 동안 아플 건데 여성은 45년을 살 수 있지만 16년 동안 아픕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성은 오래 살기는 하지만 대부분 골골백색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같은 여성, 같은 남성이 똑같이 같은 한 달에 죽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나온 많은 연구 결과들은 저소득층일수록 상위 20%는 하위 20%보다 많게는 18년에서 20년 빨리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수명이라는 것도 이 환경과 굉장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근데 여성 건강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잘 이 한국사에서 얘기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건강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임신 출산 아니야, 그죠? 다른 것은 없었어요. 이제까지 현재도.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나마 임신 출산이라고 불려지는 영역에서도 예를 들면 낙태 문제, 우리나라는 거의 5가지 조건 빼고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들 여성이 요청하면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모두 낙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분만 형태, 우리나라가 2004년, 5년에 세계 1위의 제왕절개 분만이었어요. 왜요? 우리나라 아가들은 너무너무 무겁게 태어나나요? 아니죠. 제왕절개 분만을 당시에 했었을 때 돈은 훨씬 더 병원이 많이 벌 수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미혼모, 우리나라 저출산이라고 해서 애를 많이 낳으라고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애를 낳은 미혼모에 대해서는 미혼모 아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다. 지금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성이 하고 있는 생리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죠. 갱년기, 폐경기, 모든 여성이 거치고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갱년기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건강의 사회적 결정면이라는 말을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한글로 좀 이제 바꿔야 되는데 우리 이제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건강은 내가 개인이 행동을 한다고 해서 건강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몸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가요? 그리고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어떤 인종인지, 그리고 생활터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건강은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라고 해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면이라는 말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프레임을 잘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몸을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요, 건강 곡선을 그리하거든요. 지금 현재 연령을 쓰고 각자 어떤 건강 상태를 가졌는지, 왜 건강이 좋아지고 나빠지는지를 쭉 적어보라고 하면 굉장히 굴곡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혼생활, 출산 후 양육 등 새로운 환경과 역할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했다. 또 식이요법을 다시 좋아졌다. 그다음에 노화로 인해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고요. 그 다음 곡선을 보시면 유전병 학업 스트레스, 그 다음에 학업 스트레스 빠졌습니다. 진로 고민하다 떨어졌고 가정을 이뤄서 올라갔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갱년기 돼서 경력이 좀 내려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영어로 쓴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런 자료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러분들 나는 내 몸과 평화를 이루고 있다. 나의 몸은 굉장히 안식을 누리고 있고 휴식을 누리고 있고 안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현재 네.
분명히 있으시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평화를 못 이루고 계시죠. 왜 그런가? 이런 그 사회적 요인과 굉장히 관련이 많죠.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외모 자본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외모가 자본이에요. 경제적 자본, 사회 자본 이런 말들을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외모 자본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형과 외모에 신경을 쓰고 몸은 관리돼야 되고 통제돼야 되고 누군가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져서 변형돼야 되는 몸. 그래서 엄청나게 성형산업이 지금 발달이 됐죠. 몸부터 발끝까지. 네. 그래서 이 몸 산업이 너무나 많이 발달이 돼요. 성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이어트라든지 음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 산업이라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건데, 자, 몸과 마음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근데 요즘에 마음 산업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 산업이라고요? 힐링, 치유, 멘토. 유명하신 멘토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많이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힐링, 치유, 멘토를 하고 나면 결국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잠시는 좋아요. 잠시는 좋아요. 그러나 본래적인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멘토를 하시더라도요, 여러분들 멘토를 찾으실 때 유명한 사람을 찾아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어떤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조금 나은 사람, 또 실패해봤던 사람, 조금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유명한 사람 띄우기라든지 심리 치유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 산업이 시장을 형성해서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산업은 우리가 삶을 바꾸고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풀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장에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몸 산업, 마음 산업이 확대됐죠. 세 번째는 우리 모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성 노동이 어떤가요? 남성도 힘들어요. 여성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지금 다 힘들어요. 근데 여성 노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임금도 우리 전체 남성에 비해서 얼마나 받아요? 65% 또는 68% 이렇게 받습니다. 비정규직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여성 노동의 특성이 뭡니까? 많은 여성들이 하고 있는 돌봄과 감정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까지도 상품화가 되어 있는 그런 노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친절까지 상품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혁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 노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이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고, 노동 시간은 우리나라 세계에서 1등이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결혼을 하실 분도 있고 누군가 동거를 하거나 또는 아이를 결혼하지 않고 낳으실 분도 계실 텐데, 노동 시간이, 그죠? 노동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은 가정에 투여하는 시간이 거의 없죠. 그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남녀 평등을 집안에서 외친다고 하더라도, 물론 배우자나 파트너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만 노동 시간이 긴데 인식만 바꾼다고 이게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노동 세계를 어떻게 바꿔야 우리 몸이 휴식과 안락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감정노동이죠. 네, 감정노동. 친절을 베풀면서, 얼마 전에는 일단 경비원 하시던 분이 분신까지 하셨어요. 대부분은 여성분들이 감정노동을 많이 하시는데 경비원분들은 이제 남자시죠. 감정노동의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감정을 숨기고, 그렇죠? 팔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울증이나 정신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못 고칠 것 같지만 감정노동 문제는 많이 진척이 있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20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성 감정노동이 저희가 2000년 초반에는 서비스직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앉을 수 있는 의자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마트나 무슨 마트에 가보면 계산하는 분들이 서 계시는데 너무 오래 서 계시니까 앉히자 해서 앉을 수 있는 의자 캠페인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걸 먼저 하자. 노동 감정은 잘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 먼저 하자 해서 앉을 수 있는 의자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동 또 여성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이 감정 노동이 너무 심각하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 감정 노동 네트워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한테도 압박을 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법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모모 의원과 신모모 의원하고는 감정노동 입법안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부를 자꾸 이제 푸시하게 되니까 정부가 올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컨설팅단을 마련해서 기업에 찾아가요. 저는 얼마 전에 모모전자에 들어가서 그 기업이 감정노동자, 특히 여성들이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쭉 보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라고 시정명령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지역에서 우리가 소비자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의식이 있는 소비자로 만들자. 공정한 서비스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자. 소비자 캠페인도 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얼마만큼 어떤 면에서 감정노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도구를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감정노동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다 평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지만 누군가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뭉쳤고 그리고 실제 행동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감정노동의 사례를 하나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 사람 얘기, 마음 사람 얘기, 노동 체계의 문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몸과 건강이 여러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죠? 어떤 관계, 아주 좋지 않은 관계들 속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의 몸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방안이 있나요? 부당함에 대해서 시정연구를 전적으로 하고, 네. 부당 세대에도 우리처럼 힘들게 살자. 부당함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해서 조금 올드한 세대가 앞장서서 나서면 그 다음 세대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단계를 내 몸 알아채기. 일단 우리가 요즘에 마음챙김 이런 그 훈련들을 많이 하면서 마음 알아채기 이런 걸 하는데, 내 몸 알아채기,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된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일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내 몸 알아채기를 먼저 해보자. 자, 두 번째, 내 몸을 알아챘는데, 그래서 내 몸과 건강을 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나 혼자 골방에 앉아서 하면 과연 될 것인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전한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소규모 공동체라도 자꾸 형성해서 나가기를 바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공회대 김찬현 교수님이 모멸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냥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힘든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잘 분석한 책입니다. 여러분한테 강추합니다. 그런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불안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권력관계, 서로 소득이 틀리고 자원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모멸감이 들고 수치심이 들게 만드는 그런 감정 상태를 만든다는 거. 그 책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이게 너무나 많고 비일비재한데 우리 몸과 건강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상처 있고 치유되기 힘들고 괴로운 몸이고 휴식을 못 취하는 몸인데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안전한 공동체에서 우리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안전한 공동체는 내가 이분하고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어떤 것이 기본 전제로 되어야 되느냐. 서로 얘기할 때 내 얘기, 둘이 한 얘기 밖에 나가서 뒷담화하면 안 돼요. 신뢰가 기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만큼 상대방도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다. 서로의 결정들을 인정하면서 그 관계를 신뢰 속에서 쭉 형성해 가야 되는데, 그 안전한 공동체에서 우리의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무엇을 얘기해야 될 것인가? 각자의 몸의 지금 상태에 관해서 얘기해야죠.
그리고 몸에 대한 어떤 욕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몸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옆에 굉장히 사회에서 예쁘다고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부러움과 질투에만 쌓여있을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안전한 공동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한 공동체를 주로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지역사회에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지역사회 풀뿌리로 자조모임이든 때로는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만드셔서 내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의 몸과 건강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나 또 다른 거 있죠.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죠. 자, 아까 우리 몸을 관리하려고 하는 여러 산업들이 있어요. 다이어트도 있고 성형도 있고 여러 흡연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내고 있는 업계, 산업계를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여러분들이 안전한 공동체에서 자신들을 치유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난 다음에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이 혹사당하고 과도하게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은 어디냐면 일터예요. 일터. 기력이 없어요. 여성들이 주로 표현하는 말이 기가 하나도 다 빠졌다. 소진됐다. 그래서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10은 항상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여유있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100은커녕 120, 130을 쓰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노동체계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기력을 다 소진하고 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절대 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이를 깔고 누워서 편안하게 쉬면 돼요. 그래서 이 노동의 세계도 바꿔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내 몸이 좀 더 평화롭고 안락을 누리려면 국가가 시장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나의 몸을 침해하는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관계망을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보건하시는 쪽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비타민 C보다도 훨씬 좋은 것은 내가 어떤 정치인과 정치를 하는 사람을 뽑는다. 좋은 정치 리더를 뽑는 것이 우리들의 몸에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들의 어떤 몸 알아차기부터 시작해서 관계 맺음, 지역사회적 활동, 그리고 사회적인 것들을 변화를 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픈 몸도 있고 늙은 몸도 있고 다른 몸도 있고 그러한 몸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좀 조성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오프닝 멘트를 했기 때문에 제 뒤에 화장품이라든지 구체적인 사례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각각의 사례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